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 정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구 공항 통합기금 사업은 지금 그 국방부하고 이전 사업비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신공항 문제는 단순히 그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간의 이견이 아니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갈등 끝에 정리된 국책사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 더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조정을 한 것처럼 또 이 불경과 동남구 신공항 사업도 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겠다는 그런 그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갈등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그 동일선상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선상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요컨대 중앙정부의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그 일은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총리님께서 그런 언급하신 조정의 의미가 이 부지 재검토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고요.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에서 지금 공공기관 불법 점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불법 점거는 한 건에 불과했고 박근혜 정부 때 13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22번이나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법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세계 그 민주노총에서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공공기관을 이렇게 쉽게 점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법 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그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대하고 부상이 생기면은 뭐 사표를 내는 그런 국상사도 생기고 또 재판에 걸리면 돈을 또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질서가 한번 무너지면은 새로 다잡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그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저께 답변 과정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걸 막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따져보고 책임을 혹시 잘못이 없는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 취지와는 달리 이 사안에 대한 경찰청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서장을 감봉일을 조치하고 그 관할 지방청 상황실을 적응보호하는 수준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면은 피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시나 피해 현장 진입을 못한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현장에 무슨 가스가 있었다고 신호가 있었다고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을 구출해야 되는 게 경찰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감사 결과를 내고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지금 총리님 뜻하고 다른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네, 제가 그 상황,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권력이 약화되고 불법 집회 시위가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정부가 우리는 보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구상권을 포기를 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의 지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정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3.1절 특사에 보면은 법질서를 위반해서 불법 시위사건 그 7명이나 사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현장의 법적 병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일정한 기간 처벌을 받은 것을 사면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용 그분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쪽에 사면 가능하고 그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허물어물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함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분위기에 편성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 기습 시위를 했어요. 이 공당에 종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급한 기자회견 첩보로 알고 있고 현장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입을 해서 1시간 동안 그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을 정말 보면서 이 공권력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국인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 칭송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네, 저 개인적인 첫느낌으로 지나치다. 예, 지나치다고 느끼셨죠. 지금 지나친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186건을 올려놓은 걸 보면은 김정은 칭송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어보면 풍조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 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밀 그 유도 체계를 도입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저 정도의 명령 정확성이 적들의 눈알도 파먹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풍조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186건 다 참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법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고발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평균 1년에 한 60건 정도를 전 정부에서 했었는데 15건 정도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기관을 좀 동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보철 최근에 발표를 하셨죠. 특히 금강경상강에 대해서 총리님 이게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근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 43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선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만 해도 43명 중에 4대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인사로 누가 봐도 판명될 수 있는 사람이 22명이나 돼요. 절반 이상이 이미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각 부처 소관의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공정성에 오해가 없도록 그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처에서는 지금 안일하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 녹차 라떼 드실래요라는 서적을 쓴 환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체 투지 가면서 헛바지 하면서 4대강 반대하던 시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도 문화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하신 분이고요.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부 4대강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갈등과제 아니십니까? 16번째죠.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16번 갈등과제예요. 이 총리 갈등과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 환경부 산하위원회는 어쩐지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산업부의 위원회는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이 계시고 고용노동부의 위원회는 친노동적인 위원회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도 그렇지만 지금 불성실하게 조사 평가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전문가 43명 중에 기획위원을 빼면 35명인데 이 35명이 10번 정도 회의에 3번도 참석하는 사람이 그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3명이나 되고 그 2명이고 한 번만 참석한 또 3명이고 도대체 이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운영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윤 의원님의 그런 문제 제기도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고 계시죠? 네, 보도된 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지표만 사용하고 또 조사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물을 방류하고 나서 방류하기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좋은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예 볼을 설치하기 전 데이터하고 보 설치 이후의 데이터하고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군다나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 과제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르겠습니까? 네, 다만 의원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또 의원님의 말씀하신 논리와 똑같이 보다는 4대강에 찬성했던 언론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비할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나 단체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총임 좀 들어가시죠. 장관님,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번에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수사 착수복을 받았습니까? 착수복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다가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죠. 선거 앞두고 광역단체 대항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주무장관까지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주무장관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고 다만 경찰청장한테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청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착수가.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울산시장 그 측근 수사 관련 압수수색 일정 집행에 대해서 당시 보고 받았습니까? 일반적인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제가 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전청장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이미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결론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의 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그 2014년 3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체포영장 2번, 압수수색영장 2번, 통신사실 조회 4번, 출국금지 4번, 총 10번이 기각된 거 알고 계십니까? 검찰 단계에서. 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있었던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당시 수사 초기에 검찰청장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만 저기에 최동욱 총장입니다. 예, 중앙지검장은 지검장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면 질의를 냈는데 법무부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담당 부장하고 주임검사 그게 보안상입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하시고요. 또 이 지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사건에 관련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그 조사단의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과정에서 그런 사실관계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확인된 건 없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 좀 기다려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조구신문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을 국정중의 동반자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